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에릭 파이의 야간열차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에릭 파이가 그 책에서 에밀 시오랑을 잠깐 언급한 부분이 나옵니다. 이번 책은 에밀 시오랑의 책입니다. 제목은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입니다. 그런데 소개 전에 책 제목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책의 원제는 절망의 끝에서입니다. 절망의 끝. 그 다음이 삶일 수도 죽음일 수도 있는 완전히 다른 두 갈래를 내포하는 제목인데 제목을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함으로써 희망적이기만 한 반쪽짜리 제목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유감입니다. 죽음이나 우울, 그런 인생의 어두운 부분들, 이런 주제들이 반사회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논의되지 않는 것, 무조건 덮어두고 긍정적으로만 생각하자고 밀고 가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일까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일까? 그런 개인은 건강한 개인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대화다운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여기서 에밀 시오랑을 추천합니다. 에밀 시오랑에 대해서 책 날개에 있는 부분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에밀 시오랑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된 소개글이 있습니다. 이 소개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글에도 관심을 많이 갖지만 그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그 사람의 삶과 생애는 그가 쓴 모든 글들의 바탕이 되기도 하고 그의 글에 더 친숙하게 다가가기도 하고 앞으로도 그 작가의 또 다른 책을 읽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해주는 어떤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그 전기 자체가 극적인 어떤 소설같이 느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시오랑의 경우도 저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언어를 바꾸면서 나는 내 인생의 한 시절과 결별했다. 모국어인 루마니아어를 버리고 사유한 모든 것을 가장 아름다운 프랑스어로 옮겨놓은 허무주의 철학자이자 소필가. 사르트르 이후 프랑스 최고의 지성으로 불린다. 시오랑은 1911년 4월 8일 루마니아 트란실바니아의 라시나리에서 태어났다. 당시 트란실바니아는 오스트리아와 헝가리 왕국에 속해 있었는데 아버지 에밀리안 시오랑은 조국이 헝가리화되는 데 대한 저항의 표시로 자식들에게 라틴어 이름을 지어주었다. 시오랑은 우수적 기질을 이미 드러내 보이긴 했지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28년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철학과에 입학한 시오랑은 불면증과 자살에 대한 충동이 시달렸는데 그는 당시에 자신에 대해 끝없는 불면으로 기진맥진한 반항하였다라고 회고한다. 니체나 쇼펜하우어에 심취했던 시오랑은 1934년 첫 작품인 절망의 끝에서를 출간, 신예 작가들에게 주는 루마니아 왕립 아카데미상을 받으며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로 문단의 주목을 받는다. 그의 저서로는 패자들의 애독서, 독설의 팡세, 존재의 유혹, 해체의 개설, 태어난다는 것의 불편함에 대하여, 고백과 저주 등이 있다. 1987년 고백과 저주를 끝으로 절필했으며 1995년 파리에서 생을 마감한다. 시오랑은 문단과의 교류도 인터뷰도 사양한 채 철저한 고독 속에서 생활했으며 2차례 저명한 문학상 수상을 거부하는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우리 시대 유쾌한 절망의 대가로 불리는 시오랑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에는 죽음, 자살, 슬픔, 절망, 무의미에 관한 아포리즘이 담겨 있다. 이상이 에밀 시오랑에 관한 소개글입니다. 우리 시대 유쾌한 절망의 대가라는 말이 대변해 주듯이 주제는 죽음이나 슬픔, 숙명, 자살, 고통, 혼돈 이런 것들인데 이렇게 주제는 어둡고 거친 데 반해서 글 자체, 문체나 글 자체는 매우 매끄럽고 우아해서 은근하게 묘한 모순을 느끼게도 합니다. 니체를 좋아한다고 해서인지 이 책의 첫 번째 제목은 니체의 책 중에서 너무나 인간적인을 오마주한 제목입니다. 서정적인, 너무나 서정적인 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밀 시오랑은 이 첫 장부터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우리는 부정적 감정에 빠지는 것을, 그리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는 것을 부정적이거나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에밀 시오랑은 서정적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서정적인, 너무나 서정적인의 글의 일부분입니다. 왜 우리는 자신 속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표현과 형상을 찾아 내면에 품고 있는 것을 모두 털어버리려고 하는가? 왜 무질서하고 제멋대로인 과정을 체계화하려고 하는가? 객관화하려 하지 말고 우리 안에 뒤끓는 소란을 즐기면서 내면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이 더 풍요롭지 않을까? 서로 다른 많은 경험들이 뒤섞여 녹아들면 밀물과 같은 혹은 절정의 음악 같은 풍부한 정신적 떨림을 줄 것이다. 자만심과는 다르게 나를 충만하게 느끼는 것, 내면의 무한대와 극도의 긴장을 이겨내는 것, 그것은 죽을 만큼 산다고 느낄 정도로 강렬하게 사는 것을 의미한다. 그 감정은 너무도 드물고 생경해서 그것을 느낄 때에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삶에서 모든 것을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따지려 들고 모든 것에서 의미나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오랑은 서정성에 대해서 역설합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서정적인 것을 무의미한 것, 빨리 떨쳐내버려야 하는 것으로 여기거나 체계적인 무엇으로 정리하고 객관화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소란스러우면 소란스러운 대로 그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무엇보다 온전히 그 상태를 느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정이란, 우리가 서정적이 되는 것은 내면의 삶이 인간 본연의 리듬으로 진동할 때이다. 저 깊은 곳에 있는 주관적 경험이 가장 생생한 이유는 삶의 본질과 만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서정적인 것을 정신박약에서 오는 저질적 현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실상 나의 가장 깊고 생생한 내면의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이 서정이다. 서정이란 피와 살과 신경의 노래이다. 서정성이란 형상이나 체계 너머에 있다. 정신의 모든 요소들이 총체적으로 집중되어 하나의 충동으로, 유연한 흐름으로 뒤섞여 완벽하고 밀도 높은 리듬을 만들어낸다. 프레임과 형상에 갇혀 모든 것을 위장하는 세련된 문화의 경직성과 비교하자면 서정성은 야만적이다. 서정성의 진정한 가치는 그것이 오로지 피와 진정성과 불꽃이라는 데에 있다. 에밀 시오랑은 예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색깔들에 대해 그 아름다움과 의미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삶에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이어서 더 이상 살 수 없음의 부분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삶이 내게 주는 모든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나는 폭발할 것 같다. 외로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증오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내게 닥치는 일들은 나를 곧 터질 것만 같은 풍선처럼 확장시킨다. 이 극단적인 순간에 나는 공허 속으로 빠져든다. 모든 경계 너머로, 빛의 가장자리로, 미친 듯 팽창하다가 어둠에서 빛이 떨어져 나오는 그 극점에 도달하게 되면 난폭한 소용돌이는 공허 속으로 곧장 빠지게 한다. 인생에는 충만함과 공허함, 그리고 기쁨과 우울함이 있다. 우리를 터무니없이 탈진시키는 혼란 앞에서 우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 혼란은 한 인간을 처참하게 파괴하는 폭발처럼 너무나 강하고 불균형해서 자신 안에서 삶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게 한다. 삶의 극단에서는 삶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자아란 환상일 뿐이고 정해진 리듬을 깨트리는, 통제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안에 들끓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죽음의 구실이 된다. 존재하는 것,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리고 그때 모든 경험은 없음 속으로 함몰된다. 일일이 체험하지 않더라도 그 본질에 닿으면 되는 것이다. 외로움으로, 절망으로, 사랑으로 죽어간다고 느끼는 이상
나머지 감정들은 우울한 행렬을 느리는 것뿐이다. 그러한 혼란을 겪고 나면 정신적 소모감 때문에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느낌이 든다. 삶이란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화덕에서 타고 있는 불꽃이다. 정말 처절하지 않나요? 이런 글을 읽으면 처절하게 삶을 읽어가는 모습에서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왠지 모르는 마음의 위로와 힘을 느끼게 됩니다. 끝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을 좀 더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이 주목한 글은 부조리에 대한 정렬,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개인적 고독과 우주적 고독, 종말, 고통의 독점, 더 이상 인간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 잠 못 이루는 동물, 순간 속의 절대, 진리, 터무니없는 낱말, 예수의 변절, 일은 타락이다, 간접적 동물, 불가능한 진리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에 공감하실지 궁금합니다. 이상 지금까지 함께한 책은 에밀 시오랑의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아니, 절망의 끝에서였습니다. 지혜의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